첫 번째입니다. 아루바 OS 베이직 오퍼레이션인데요. 아루바 OS는 CLI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물론 CLI 기반도 있지만 메뉴 형태로 되어 있고요. 외부로도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배너, 뭐 컨피그레이션 파일, 업그레이드, 스케줄 잡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LI 기반으로 되어 있고요. 어느 타 벤더의 스위치와 마찬가지로 CLI 터미널 응용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콘솔로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가지고 콘솔로 접속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레벨이 총 3가지가 되어 있는데요. 처음 오퍼레이션 레벨, 메이저 레벨, 글로벌 레벨, 컨피그레이션 레벨 이 3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타 벤더와 비슷하게 오퍼레이션 프리빌리지 레벨은 디폴트로 꺽쇠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메이저 프리빌리지는 꺽쇠에서 샵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매니지먼트 프리빌리지에서 샵에서 config라는 명령을 치면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으로 접근을 하게 됩니다. 또한 글로벌 컨피그레이션에서 예를 들면은 뭐 VLAN이라든가 인터페이스라든가 여러 가지의 명령을 쳐서 컨텍스트 컨피그레이션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보고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처음에는 오퍼레이션 컨텍스트, 쉽게 말하면 꺽쇠 모드에서 이네이블을 하며 메이저 컨텍스트, 샵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샵 모드에서는 읽고 쓰고 구성 변경 등이 가능하고요. 쓰기 위해서는 글로벌 컨피그레이션, 그러니까 컨피그 모드로 가서 뭐 인터페이스든 VLAN이든 라우트든 ACL 뭐 보안 기능이든 다 여러 가지의 명령어를 통해서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타 벤더, C 벤더와 거의 흡사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거는 뭐 다른 내용이지만 아루바 OS가 저희가 그러니까 HP 원래 있던 컴웨어 버전 아시죠? 컴웨어 버전 스위치하고 컴피그가 완전히 확연히 틀립니다. 얘는 이제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시스코하고 명령어가 거의 비슷하고요. 하지만 시스코의 명령어를 잘 모르거나 컴웨어 버전의 명령어를 좀 많이 안다고 싶으면 쉽게 말하면 show run을 하면은 컨피그레이션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디스플레이 커런트 컨피그를 하면 또 컨피그가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아루바 OS 스위치는 컴웨어 버전의 일부 명령과 호환이 가능해서 컴웨어 버전의 명령어를 입력을 하여도 그러니까 입력되는 명령어가 일부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 팁으로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다음은 레벨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퍼레이터 레벨, 두 번째는 메이저 레벨. 이 2가지 레벨이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오퍼레이터 레벨은 그냥 보는 거, 모니터링, 그리고 트러블슈팅 하게끔 권한이 되어 있고요. 메이저 레벨은 읽고 쓰기, 그러니까 컨피그 하는 모든 거를 다 할 수 있는 레벨이 메이저 레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보시다시피 물음표를 치면은 오퍼레이터 모델에서는 거의 트러블슈팅 하는 거, 쇼 커맨드 하는 명령어만 있고요. 그 메이저 레벨에서 물음표를 치시면은 뭐 부트라든가 카피라든가 쓸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보시면 주요 명령어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뭐 enable, configuration, write memory, 뭐 no page 이렇게 쭉 되어 있고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드렸으니까 보시고 나중에 참조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CLI 세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쇼크 메시지 타입은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로그가 뜨거나 메시지가 뜰 때 그거에 대한 레벨이 이제 나오잖아요. 뭐 쉽게 얘기하면 뭐 워닝이라든가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디버그라든가 이렇게 레벨 정도 순으로 나오는데 이거에 대한 표시를 해주냐 아니면 그냥 로그만 메시지만 전달을 해주냐 이거에 대한 설명을 나타낸 겁니다. 디폴트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조금 중요도 있게 보고 싶다 아니면은 필터링 걸어서 보고 싶다 하면 세션 쇼 메시지 타입 enable이라는 명령어를 쳐서 보시면은 앞에 빨간색으로 뭐 information 해서 메시지 로그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다음은 세션 인터랙티브 모드 enable인데요. 얘는 이제 실제 내가 명령어를 쳐서 이거를 회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명령어가 잘 된 거냐, 못 된 거냐, 뭐 정당한 거냐, 부정당한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활성화하는 건데요. 기본 구성화는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 예를 들면 no password all 나는 계정을 삭제하고 싶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봅니다. 너 정말 패스워드를 삭제를 할 거냐? 그러면 yes, y를 눌러줘야지 정상적으로 삭제가 되고 no나 아니면 비정상적으로 다른 거를 치게 되면은 이 명령어는 먹지가 않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세션에 관련된 명령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부트 시스템 플래시 세컨더리 하면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정말 이 세컨더리 이미지로 부팅을 할 거냐, 부팅을 하면은 재부팅이 되는데 지금 설정되어 있는 컨피그를 저장을 할 거냐라는 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 명령에 대한 show config는 show session이라고 명령어를 치시면 메시지 타입이 enable이 되어 있는지 인터랙티브 모드가 enable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예, 다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메이저하고 오퍼레이터 레벨의 운영자 생성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계정 생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루바 스위치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계정을 쉽게 풀면은 두 개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오퍼레이터 모드, 메이저 모드. 물론 다른 것들을 이제 생성을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생성은 가능하는데 그냥 일반적인 글로벌 커맨드에서는 두 개밖에 생성이 안 됩니다. 이거는 좀 유의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명령어를 보시면 패스워드 오퍼레이터,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오퍼레이터 레벨의 운영자를 생성을 하면 오퍼레이터하고 계정의 아이디 그 다음에 패스워드라고 치시면 됩니다. 패스워드 매니저 하면은 또 매니저에 대한 레벨의 계정을 생성을 하게 되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쉽게 원격으로 접속할 수 있는 계정의 계정 생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접속을 합니다. 처음에 접속을 하면 꺽쇠 모드로 접속을 하면 enable을 치시면은 유저네임과 패스워드를 물어봅니다. 그러면 오퍼레이터 또는 매니저의 계정으로 입력을 해서 들어가면은 샵 모드로 글로벌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음은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이라고 있는데요. 얘는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조금 어렵습니다. 뭐가 있냐면 요즘 어느 벤더나 좀 SDN을 많이 밀고 있잖아요. 가상화며 뭐며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으로 이제 가게끔 이제 많이 밀고 있는데 HP 이제 파트너다 보니까 많이 아시는 것 같은데 그 컴웨어 버전들은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보다 레거시한 장비들이 주로 많이 나오고 출시가 되고 레거시로 많이 구축을 하는 장비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상화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하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의 특성에 맞게끔 개발한 장비가 아루바 OS입니다. 뭐 8400이라든지 8300이라든지 뭐 2930F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소프트웨어 디파인을 해가지고 구축을 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예를 들면 뭐 SDN, 뭐 시스코에서 SDA, ACI 뭐 그런 형태의 구축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베이스가 아루바 OS 스위치들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지금 보면은 롤 베이스로 해가지고 계정이라든가 커맨드라든가 고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생성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RBAC,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인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네트워크 인프라의 안정된 관리 운영을 위한 뭐 특정 기능에 대한 네트워크 뭐 관리자 역할을 정의하며 네트워크 자원의 접근 허용에 있어 뭐 네트워크 구성 및 변경이 제어 가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쉽게 말하면 특정 그룹, 특정 유저들이 어떤 권한이 있고 어떤 커맨드를 칠 수 있게끔 하는 명령어 설정들이 바로 RBAC라는 용어인 겁니다. 보시면은 최대 64개의 롤을 지원을 하고 모든 사용자는 하나의 롤에 대해서 대응, 그러니까 스킵 받아가지고 응대를 하게 되는 겁니다. 3개의 기본 역할 롤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오퍼레이터, 매니저 2개는 아시고요. 그 위에 디폴트 시큐리티 그룹이라고 해서 그룹을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16개의 프리디파인 되는 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뭐 레벨 0부터 레벨 15까지 프리빌리지를 이제 뭐 시스코에서도 구현은 가능하고요. 우리 컴웨어 장비에서도 뭐 로컬 0부터 뭐 네트워크 어드민까지 다 구현이 가능 레벨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것 같이 여기에서도 지금 보시면 레벨 0에서는 뭐 핑이나 트레이서트, 그러니까 원격 접속하는 명령어만 가능하고요. 레벨 1에서는 뭐 쇼 커맨드만 볼 수 있는 거. 뭐 레벨 2에서 14건은 뭐 부여된 명령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시큐리티 그룹을 지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별도로 뭐 어디까지 가능한지, 뭐 어떤 커맨드는 가능한지, 어떤 커맨드는 안 되는 건지를 그러니까 수동적으로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를 뭐 어떤 역할에도 배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롤 레벨 1에 이제 디폴트로 들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세션 하나씩 유저가 생성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아이디가 생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유저가 접속을 하게 되면 어떤 롤에서 어떤 룰을 받게 됩니다. 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그룹명, 뭐 예를 들면 내가 레벨 뭐 13이다 라는 그룹에 지정이 되면 이 레벨 13에는 룰이 각각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뭐 레벨 13에서는 내가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인터페이스를 할 수가 있다. 하지만 VLAN은 생성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 세부적인 커맨드에 보면은 인터페이스 1번에 들어가면 거기에 뭐 태그드, 언태그드, 그러니까 액세스, 트렁크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지만 VLAN은 생성을 못해서 VLAN IP 어드레스나 뭐 셧다운이나 노 셧다운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AA 어서리케이션 해서 그룹해서 네트워크 어드민이라는 그룹을 생성을 하고요. 얘는 이제 시퀀스 넘버예요. 번호를 세서 매칭 커맨드, 그래서 라우터 OSPF하고 IP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퍼밋을 시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네트워크 어드민에 대한 역할에 라우터 OSPF하고 IP 어드레스의 명령에 접근을 허용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네트워크 어드민으로 어드민에 대한 그룹에 대한 계정이 들어왔을 때 OSPF하고 IP 어드레스에 대한 명령어의 권한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성을 또 보시면은 뭐 네트워크 어드민에 대한 거를 뭐 컨피그레이션을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VLAN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 이 VLAN은 10에서 11, 12, 20, 30에서 40에 대한 거는 제외한다 라고 이렇게 커맨드를 치시면은 생성을 하면 네트워크 어드민에 대한 역할에 VLAN을 생성을 하지만 10에서 11, 12 그리고 20하고 30에서 40까지를 생성을 못하고 그 외에 대한 모든 거는 VLAN을 생성을 할 수가 있다. 자원을 허용을 한다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똑같이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에 보시면 이제 계정을 그룹에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는 이제 그룹을 생성을 해가지고 이제 커맨드에 매칭을 시키는 거고요. 맨 마지막에 보면은 어서스케이션 해갖고 로컬 유저로 해서 어드민 1번이라는 계정은 그룹을 어드민 그룹 1로 매칭을 시킨 다음에 패스워드 생성을 하면 어드민 1은 어드민 그룹 1이라는 그룹으로 매칭이 돼서 뭐 VLAN이라든가 VLAN 5 뭐 그거 쇼 러닝 컨피그를 할 수가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어드민 1로 계정으로 접속을 하시면은 컨피그 터미널 모드로 가면은 권한이 없다라고 나오고 컨피그 모드로 가서 VLAN 20을 치시면 권한이 없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VLAN 5를 치면은 생성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커맨드를 권한을 조금 주면서 어떤 건 되고 어떤 건 안 되고 할 수 있게끔 생성을 하고 조금 권한을 그러니까 분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 허용놓고 차단 커맨드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all deny, 뭐 all command, permit 그런 식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체 허용은 프리 매니저로 이미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안 하겠죠. 그럼 너무 허용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show authentication, 뭐 future access list 보시면은 이렇게 커맨드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를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RBAC라는 설정을 통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권한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너인데요. 뭐 다들 아시겠지만 뭐 로그인 시에 팝업창이 아니고 이제 배너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주는 내용인 거고요. 텔넷이나 뭐 콘솔, 뭐 SSH, 웹 모두 다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좀 이따 랩 하실 때 같이 실습을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보시면은 뭐 no banner 메소드 해가지고 기본 배너를 삭제를 하고 뭐 배너 메소드 해서 원하는 문구를 입력을 하시면은 쇼 배너 해서 원하는 배너가 생성이 되는 겁니다. 명령어는 이렇게 되시고요. 다음은 이제 컨피그레이션하고 플래시 메모리의 이미지인데요. 아루바 OS는 OS 이미지를 두 개가 저장을 가능합니다. 프라이머리하고요, 세컨더리 이제 각각의 이제 이미지가 저장이 되는 거고요. 보시면 뭐 프라이머리, 세컨드 플래시는 기본 저장 장치이고요. 세컨더리는 보조 저장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운영 중인 플래시 메모리 상의 이미지를 확인을 하실 때 쇼 버전으로 이제 이미지를 확인을 하시면 되시고요. 이 버전에서 현재 부트 이미지가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쇼 플래시 해가지고 현재 남는 거 그리고 이미지의 버전을 각각 프라이머리와 세컨더리의 이미지 버전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한 이제 부트 설정을 통해 가지고 내가 프라이머리로 부팅을 하겠다, 세컨더리로 부팅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트 시스템 플래시 세컨더리 컨피그 백업을 하면은 리부트를 하고
그 프라이머리 이미지로 리부트를 한다고 하고 저장을 할 거냐고 물어보는 거고요. 이거는 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OS 이미지 업그레이드를 할 때 우리가 아까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메뉴 형태의 컨피그레이션을 할 수가 있고 CLI와 웹을 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게 다 지원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보시는 거고요. 업그레이드 명령어는 위에 같고요. 뭐 카피 USB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USB에서 이미지 이름 해서 프라이머리로 저장을 할 건지 세컨더리로 저장을 할 건지 경로를 나타내는 거고요. 뭐 TFTP면은 TFTP하고 플래시하고 TFTP 서버 IP 어드레스를 입력을 하고 파일 이름을 입력을 한 다음에 프라이머리인지 세컨더리인지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다음은 스위치 구성 변경 관리인데요. 다들 뭐 아시다시피 쇼 컨피그가 있고 러닝 컨피그가 있고 저장하는 거는 라이트 터미널은 이제 세션을 저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디폴트 컨피그가 있고 컨피그 스테이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폴트 컨피그는 공장 초기화 했을 때에, 그러니까 팩토리 디폴트 했을 때에 컨피그를 나타내는 거고요. 쇼 컨피그나 쇼 러닝 컨피그는 현재 저희가 저장되어 있는, 플래시에 저장되어 있는 컨피그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팩토리 디폴트를 이레이저 스타터 컨피그를 했을 때 디폴트 컨피그로 전환이 돼서 디폴트 컨피그에 있는 컨피그로 재부팅이 되면서 그 컨피그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뭐 두 개의 구성 파일이 있다고 하는데 뭐 러닝 컨피그가 있고요, 스타터 컨피그가 있고요. 러닝 컨피그는 램에 저장돼서 운영 중인 구성 파일, 그러니까 현재 운영 중인 컨피그를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스타터 컨피그는 플래시 메모리에서 저장된, 그러니까 라이트 메모리를 해가지고 저장된 그 컨피그를 스타터 컨피그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스타트업 디폴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지정을 해서 컨피그에 있는 것들을 지정을 해서 이거를 백업 받거나 아니면은 불러올 수가 있으시는 거고요. 뭐 다음에 뭐 컨피그의 이름을 다른 걸로 저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다른 데로 복사를 한다든가 저장을 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구성하면서 했던 건데 고객이 나는 컨피그를 받고 있는 거,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변경이 안 되고 공장 초기화가 되더라도 그 컨피그가 안 날아갔으면 좋겠다. 기본적인 컨피그, 보안 설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IP가 아니고 뭐 보안 설정이라든지 인터페이스에 VLAN 할당해 주는 그런 컨피그들은 누군가 와갖고 공장 초기화를 시키더라도 이게 안 날아가고 바로바로 그냥 연결해서 설치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컨피그를 하고 공장 초기화를 하면은 처음에 있는 출시되는 컨피그로 이제 넘어오는데 그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디폴트 컨피그에 저장을 하면 공장 초기화를 해도 예를 들면은 뭐 그 회사는 다 VLAN 10번만 써요. 그럼 모든 포트에 VLAN 10번을 매핑을 시켜주는데 그거를 매번 공장 초기화를 해서 다시 세팅하기가 싫다는 거예요. 그런 고객들도 있으시는 거죠. 그러면은 디폴트 컨피그에 VLAN 10을 생성을 해주고 모든 포트에 VLAN 10을 매칭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뭐 보안 설정으로 텔넷은 안 되고 SSH만 되게 해주고 또한 뭐 계정은 모든 걸로 동일시하게 해주는 거를 디폴트 컨피그에다 놔두면은 이거를 공장 초기화를 하건 뭐 어떻게 해도 디폴트 컨피그를 초기화하지 않는 이상 어느 장소에 가도 똑같이 그 정보가 동일하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디폴트 컨피그를 조금 수정해서 하는 방법도 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런 방법도 있는 거고요. 근데 뭐 거의 대부분 그런 식으로는 안 하시겠죠. 그냥 처음에 세팅할 때
설정해서 하시고 공장 초기에 할 때는 뭐 팩토리 컨피그가 있는 걸로 원하시니까 뭐 한 가지 팁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음은 이제 스케줄 잡인데요. 이 부분은 내가 어느 시간 동안 뭐 예를 들면은 컨피그 백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저장을 한다든가 재부팅을 할 때 그 시간대에 업무 시간대에 할 수가 없으니까 뭐 새벽 시간대나 아니면은 업무 이외의 시간대 하고 싶다라는 설정이 스케줄 잡 설정인데요. 뭐 잡을 하고 뭐 이름을 쓴 다음에 시간 일정을 설정을 하고 뭐 컨피그 세이브를 한다든지 뭐 컨피그 커맨드를 넣는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보면 잡이라고 잡 명령어를 써서 POE on이라는 이름으로 8시부터 월요일 8시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인터페이스 1번부터 23번의 POE를 인가를 시키겠다라는 설정을 세이브를 합니다. 그러면은 업무 시간, 그러니까 주중에 8시부터 POE가 인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잡 POE on이라는 이름을 써가지고 17시부터 주중에 POE를 끄겠다라고 인가를 하면 업무 시간에만, 그러니까 8시부터 저녁 5시까지만 POE가 인가가 돼서 업무를 할 수가 있게끔 설정을 해주는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은 뭐 에너지 절약이라든가 아니면은 좀 스케줄 잡으로 해가지고 POE를 인가를 시켜서 뭐 거기에는 전화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무선 AP가 있을 수도 있고요. 하면서 업무 시간에 좀 보안성이나 그런 거를 강화를 시켜주는 거죠.